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걱정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상태에서 돈 버는 건 또 없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걸 진짜 투자해야 되나라고 해서 막 소스를 찾고 계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동물이 심리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막 오를 때 들어와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오를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가에 매집해서 지금까지 이제 긍정적이게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그때 가서 긍정적으로 이제 모든 거를 평가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그 전에 이들이 지금 이 금융 카르텔이나 뭐 전 세계 어떤 그 개별적인 국가들이 지금 이 암호자산 시장에 관한 이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어떻게 프로세싱을 하고 있나에 관해서 사실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투자한 코인이 얼마 오르냐가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도권 수용이 되고 세제안이 나오고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가격은 분명히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올해 안에 정고점은 분명히 못 가긴 하겠지만, 박스권을 뚫고 시간이 점점 한 달 한 달 지나면서는 지금보다 낮게 지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페이라고 이게 인도에서 가장 큰 거래소거든요. 한국으로 따지면 뭐 업비트 빗썸 정도 되는 그런 거래소. 근데 인도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중국 다음인데, 얘네가 앞으로 10년을 만약에 뒤로 하면 중국보다 인구가 더 가장 많은 나라고, 전 세계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란 말이에요. GDP, GNP 수치도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나라고. 그러면 이런 나라에서 인도 정부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암호자산 투자에 관해서 지금 밴 시켰던 거를 지금 그거를 제거해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내줬대요. 그래서 기쁘다. 근데 이 얘기를 제페이 측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트위터에서 많은 인플루언서 관련자들이 이런저런 뭐 해외 미국에 있는 사람들, 독일에 있는 사람들,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막 활동을 하잖아요. 타티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 얘기를 대서특필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이 뉴스가 여기저기 아마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인도 정부가 지금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독일 정부도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호주 정부에서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웃긴 거는 그 10년물 미국 이제 10년물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1871년 이래로 이렇게까지 이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1% 이하 때까지 지금 떨어진 적이 있다. 근데 지금 그게 요 근래 나왔었죠.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의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뜻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그 의미가 뜻하는 거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되게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금리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 통화시장이 스테이블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많은 거대 자금들은 이쪽으로 많이 지금 투자를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대까지 지금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비트코인 시세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하게 아마 느끼시겠지만, 지금의 장세가 8,600달러 언저리까지 어저께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어저께 제가 저녁에 캡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하는 얘기는 거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차트는 올렸어요. 근데 떨어졌죠. 실제로 이 사람 말한 대로 됐고, 8,700달러에서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살살 올라갈 확률이 있다. 그리고 나서 8,900달러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정해진다. 하나는 9,200달러, 그러니까 9,10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8,900달러, 9,000불대 요 언저리에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네요.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식시장 마켓이 떨어지고 금리가 인하됐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암호자산 시장은 올해는 분명히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다. 그리고 각국 정부들이 지금 보면은 경기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의 값어치는 떨어질 거고 암호자산 시장은 분명히 부흥할 거다. 근데 이 사람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많이 사용해줘라,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짜잘한 어떤 그 장사건 마인드로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그런 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이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다들 아마 비슷한 생각으로 이 암호자산 시장에 들어와서 계시긴 하겠지만, 어쨌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은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금리 인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 정부가 또 개입이 또 돼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릴 거고,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를 하면 2098년부터 2008년까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0.25%부터 0.50%, 0.75%를 이제 금리 인하한 적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에서. 근데 일주일이 됐을 때, 그리고 6개월이 됐을 때, 1년이 됐을 때 지금 S&P 500 지수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가져다 줬냐에 관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한 게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일주일 됐을 때는 되게 미미해요. 시장이 올라가, 오히려 주식시장은 올라가는데 6개월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쪽으로 간 적이 많고, 1년이 됐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쪽으로 선회한 적이 되게 많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뭐 희망을 갖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 또다시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로 와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까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차트랑 아마 비슷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린 차트랑. 근데 제가 이 비슷한 차트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 차트적으로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언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하고 있고, 실제로 8,600달러 이하로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해서 8,700달러의 연절이 있는데, 이제 8,700달러에서 약간의 이제 횡보로 옆으로 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이후에 9,000달러대까지는 급속하게 한 번은 찍을 거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대세 상승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들 한번 해보시고,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에 관해서 특검법 법사위가 통과됐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정부가 움직이는 거, 호주 정부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독일 정부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에 관해서 이게 다 보자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이게 그냥 다 개별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안 된 게 아니라, 저는 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구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법사위는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음 날인 5일 본회의 문턱면 넘으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수건사업인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된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정의하고 금융기관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성명과 소재지를 신고한 뒤 사업을 해야 하고,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 고객 확인 등도 의무화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금 프로세싱은 어쨌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가장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신규자 관련한 것도 사실 이번 법안에 사실 제가 봤을 때 아마 6월달 이 연절이, 7월달 이 연절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이낸스 한국 진출하고도 분명히 저는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쟁점이었던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조건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일부 대표 거래소들과 달리 중소거래소의 경우 실명제 시스템 도입으로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제도권에 편입되면 실명 계좌를 발급받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 나왔죠. 이 내용만 보시면 아마 대충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내가 투자한 코인이 안 간다고 거기에 이제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라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은
뭐 올해까지는 아마 분명히 안 오겠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거대한 상승장이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라켄 어떤 그 자산 여기 보면은 그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론이라는 그 코인을 4개나 되는 어떤 그런 기축에 관해서 페어를 시켰다. 일단 첫 번째 달러에 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유로와 세 번째가 이제 XBT 비트코인에 관해서, 그리고 이더리움에 관해서 페어를 시켰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되게 괜찮은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투자한 코인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분위기상 제가 봤을 때 움직임이 요즘에 바이낸스하고 움직이는 거, 그리고 스팀의 지분을 뭐 확보를 뭐 그게 스팀 측에서 봤을 때는, 스팀 이제 증명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들 나름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폴로니엑스의 많은 지분을 인수한 저스틴 선이 크라켄하고도 이렇게 뭐 트론을 위시해서 이렇게 페어를 4개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어쨌건 영향력이 있는 코인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그리고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틀 연속해서 연준에서, 여기 보면은 FED 나오죠. 연준이 100빌리언 만큼 유동성 공급을 했었다. 그래서 야간 레포리지 금리가 급등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 이면에는 이런 일이 숨어 있었고,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거는 당연히 연준에서 인젝션을 쌌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인젝션을 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다시 변동성 잔세가 올라가서 또다시 주식시장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암호자산 시장은 조금 기다려보세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뭐 몇 달 안에는 분명히 판가름이 분명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인도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다. 긍정적으로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이 얘기도 상당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게 인도 정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기사 내용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를 하실 수 있는데, 인도가 FATF의 암호화 프레임워크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FATF는 회원들에게 암호화를 규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누가 그 암호를 다루고 있는지 알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FATF와 함께 가서 다른 나라들이 FATF와 연계하여 하고 있는 일을 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매우 긍정적이며 정부가 조만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도 똑같아. 한국 정부도 아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프로세싱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이제 아마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올해 안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FATF는 G7의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설립된 정부 간기구로서 전 세계 자금 세탁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규제 및 운영 조치의 시행을 장려합니다. 끝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 여름 조직은 6월부터 시행될 고객 파악 조치를 포함하여 VASP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6월부터 시행될이라고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FATF 회의가 있는 주간이 아마 밤감기 있는 그 주간하고 아마 겹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 날짜랑 이제 5월달에 만약에 상승세가 없다면 분명히 6월달부터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는 아마 또 다른 암호화폐 장세에 아마 급등장을 아마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 이게 어떻게 됐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내놓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그 관련자들, 미국 정부 관련자들하고 지금 거래소 관련자들이 이제 만나서 지금 보면 세금에 관해서 국세청하고 관련해가지고 이 텍스펌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계속 이제 사전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하고 어떻게 이게 블록체인을 연계시킬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암호화폐 장세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 올라가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의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제가 뉴스에서도 아마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도권 수용이 진짜로 많이 가시화되고 세제안이 분명히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암호화폐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 지금도 마이너스인데 세금 내면서 뭐하러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금을 정부에서 걷는다는 얘기는 그거는 자산시장이 인정이 된 거고,
자산 시장이 인정이 돼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 ETF가 됐든 간접 투자 상품이 나와서 그게 국민은행에서 뭐 그 시판을 하든 신한은행에서 암호자산 뭐 수탁 관리 서비스를 하든 그런 거에 관한 게 이제 구체적인 사항이 대중들한테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너무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분명히 비트코인 ETF하고도 그리고 신규자에 관해서도 분명히 관련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ETF가 나오면 전 세계 대부분의 아마 금융 카르텔들이 운영하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부터 해가지고 한국은 뭐 신한금융그룹, 뭐 국민은행 이런 데도 분명히 수탁자산 관리 서비스나 아니면 분명히 간접 투자 상품을 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인물들, 우리 같은 그냥 암호자산 시장에 묶여있는 지금 사람들 말고 그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 시장에 분명히 투자자로서 참여를 분명히 몇 년간에 걸쳐서 앞으로 뭐 10년간에 걸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시면서 지금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눈에 뻔히 사실 보이지. 예,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투자한 코인이 지금 뭐 얼마가 가 있네. 숫자만 보면 너무나도 침울하고 우울증만 걸릴 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것을 찾아보시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서 행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샬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